자, 이란 소식인데 여러분들 이란의 코로나19 사망 재상승세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젊은 층들이 주의를 안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코로나를 많이 걸리면서 그 젊은 층들이 노인들한테 전염을 많이 했대요.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도 젊은 층들은 사망률이 거의 없으니까 다들 그냥 젊으니까 괜찮아 놀아 뭐 코로나가 뭔데 안 무서워 이러다가 젊은 층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럼 젊은 층들이 노인층한테 다 이게 전염되고 노인들은 이제 사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네덜란드에 이어 덴마크 농장에서도 밍크 코로나19 감염 살처분 기록. 야, 이거 사람이 동물한테 옮겨주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강아지들도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북한이 인권으로 미국을 때렸대요. 전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이 미국을 인권 불모지라고 비판했다. 야, 진짜 미국이 인권 가지고 북한한테 처맞고 있네. 야, 진짜 미국 진짜 와. 어디 욕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북한한테 그걸로 인권으로 욕을 먹고 있어. 북한한테. 어? 아이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에서 성행하는 인종차별 행위들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은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든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미국의 진면모를 낱낱이 밝아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북한은 인권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이 인권으로 미국을 때려버리네. 와, 진짜 미국은 인권 문제로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야, 북한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지적하는 날이 오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리디거 프랑크 교수는 16일 현지 공영 ORF의 심야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양국 갈등으로 세계가 냉전 때처럼 양분되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오히려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어, 프랑크 교수는 중국의 지지가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워싱턴과 베이징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것의 지도부에게 그런 공격적인 제스처를 자신감 있게 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것이 그곳의 지도부에게 그런 공격적인 제스처를 자신감 있게 하도록 했다. 프랑크 교수는 또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북한 지역에 있는 건물 한 채를 폭발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선 데 대해 나쁜 경찰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번 갈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피했다며 이는 추후 김 위원장이 외교 활동을 할 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랑 김여정이 굿캅, 배캅 이걸 놀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명은 착한 경찰, 한 명은 나쁜 경찰. 김여정이 이제 나쁜 경찰의 역할을 맡았고 지금 폭발한 거는 그냥 북한에 있는 연락사무소일 뿐이지만 다음 폭발할 게 뭐가 될지.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 김여정 악마네. 와, 이건 뭐 김정은보다 더 독한 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웃기지 마세요. 김여정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겠어? 다 김정은이 오케이 했으니까 하는 거지. 둘이 따로 보면 안 돼. 북한은요, 체제가 그렇잖아. 한 명이 하는 행동을 그 한 명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지. 무조건 다 김정은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다음에 하는 거지. 그래.
진짜 말 그대로 김여정은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나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국제 정세가 변했을 때, 그때 또 외교할 때는, 그때는 김여정이 나서는 게 아니라 그때는 김정은이 나서는 거지. 김정은은 그때 나서가지고, 아유, 그때 우리 여동생이 좀 심했어, 애가. 뭐 이러면서 이제, 너스레 떨면서 외교하겠지. 그래. 아, 그때 그런 거는, 그건 아니지. 야, 내 여동생 내가, 이거 뭐 이러면서 하겠지,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요 기사 한 개만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거 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자, 트럼프 한 발 물러서게 한 화웨이 카드는 5G 특허 보복 가능성. 제재 완화한 미 상무부 기업들 화웨이와 5G 표준 만들 수 있어. 5G 특허 3,000건 넘는 선두 화웨이. 입맛대로 표준 만들 우려 탓. 특허 무기화 않겠다던 화웨이. 제재하면 미국은 특허 사용료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SA 보고서 화웨이 제재로 미 반도체 업계 리더십 흔들리고 70억 불 손실 예측. 봐봐,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다 해놓고 지금 반대로 화웨이한테 졸라 쳐맞고 있어, 지금 미국이. 그리고 보니까 화웨이가 5G 특허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5G 관련된 거는 화웨이가 최고라면서요. 야, 미국 기업들이 중국 통신 장비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5G 이동 통신 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 조치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5G 표준 제정에서만큼은 기업들이 참여할 길을 터준 것이다. 화웨이를 빼고는 5G 표준을 만들기 힘든 현실을 미국도 인정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화웨이가 이런 역량을 무기화해 미국 제재에 보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5G 기술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5G 중요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좌우하는 규격 규칙인 표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화웨이를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 업체가 화웨이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았다.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5G 표준 기구에 참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규정 수정을 자국 기업들이 표준 설정 기구에서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글로벌 혁신에서 리더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규정 수정안은 미국의 독창성이 우리 경제, 국가 안보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5G 표준이 뭐길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냐?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는 산업체들이 이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표준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다른 디바이스나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제다. 현재 LTE의 경우 미국, 유럽 기술 회사들이 표준 제정을 주도해왔지만 5G로 알려진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 기술에서는 누가 전면에 나서게 될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야, 이거 한국 안 돼, 이거? 중국은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국 내 표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마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통신표준 설정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화웨이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화웨이를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5G에 대한 패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만큼 기술 표준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남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5G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화웨이가 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 설정을 주도할 경우 향후 화웨이가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될 수 있어 이같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 여러분들 글로벌 5G 표준 특허 보유 탑7이 1위가 화웨이예요. 3,325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삼성 2,846건, 3위가 LG 2,463건. 야, 삼성이랑 LG가 합쳐가지고
그냥 전 세계 표준 잡아버리면 안 되나? 삼성이랑 LG가 합치면 중국보다 훨씬 세지는데. 4위가 노키아 2308건. 그 다음에 5위가 또 중국이네. 중국의 ZTE 여기도 2204건. 야, 중국 센데. 6위가 에릭슨 1423건. 7위가 퀄컴 1330건.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이 5G의 표준화를 이렇게 이끌기 시작하면 그럼 모든 5G 설계는 이제 중국대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은 거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장난을 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그런 모든 거를 다 확보해버리면, 야, 이건. 근데 만약에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는 어차피 또 이게 패권을 잡게 된 나라한테 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줄타기. 그런 줄타기밖에 못하는, 참 이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그냥 뭐 방송하는 사람이고 그냥 뭐 유튜버니까,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난 막 얘기할 수 있어. 뭐 내가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내 소신껏. 하지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럴 거야.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어? 중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왜냐면 이게 포기할 수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